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날이 엄청 춥네요. 보니까 어제 천회장도 어제 밖에 나갔다가 한 시간 정도 좀 걸었는데 운동했는데 얼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날이 엄청 추울 때는 좀 몸을 좀 사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따뜻하게 좀 옷도 잘 챙겨 입고 해가지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저도 이제 확 다운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마지막 방송도 못 올린 것 같아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또 아침 방송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 희망으로 새해 약속은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자. 안팎으로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웃기 힘든 날들이지만은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도록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습니다.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한 이들에게한테도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밝은 마음 지니도록 애쓰겠습니다. 때때로 성격과 견해 차이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 이들한테 사소한 오해의 그 오해로 인해 가지고 사이가 서먹해진 탓에 하여튼 그 서먹해진 그 벗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한번 인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네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노력의 열매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서서 해주는 그런 겸손한 용기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으로 좋은 책으로 대화로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연다면은 그 나를 피했던 이들조차 벗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습관적인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때는 뭔가 의식적으로 고마운 일부터 챙겨보는 그런 성실함을 잃지 않도록 할 겁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삶의 아름답고 그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그런 소중한 미끄럼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 커진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으면서 그동안 감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쁨으로 한번 감사하는 기쁨으로 다시 새해를 맞으면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그리하면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은 뭔가 진주처럼 영롱한 한편의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과 감사와 복된 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생활가전 그 사업부의 개발 조직을 전면 개편을 합니다. 전면 개편해가지고 가전 부분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최근에 생활가전 사업부의 그 개발팀 산하에 뭐 키친과 리빙 개발그룹 등 두 개 팀을 냉장고, 조리기기, 식기세척기, 의류케어, 청소기 등 다섯 개 팀으로 이제 세분화했어요. 그 개발팀 산하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도 제품군별로 한 다섯 개로 이제 구분을 했더라고요. 타 부문과 시너지도 강화하는데 연초에는 영상 디스플레이하고 모바일 경험 사업부 임원 6명을 생활가전 사업부 개발팀으로 인사 발령냈습니다. 작년 말에는 DX 부분의 김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가전 사업부 인력을 모집을 해가지고 일시금 2천만 원 지급 등의 파격 조건을 내걸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단 기술 연구에 강화 나서는데 삼성은 최근에 그 선행 연구 개발 조직인 삼성 리서치 산하에 차세대 가전 연구팀을 신설해가지고 그 팀장에는 이준현 생활가전 사업부 선행개발팀 부사장을 선임을 하고 삼성 리서치 내 생활가전 담당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에 가전 시장의 수요 침체를 극복할 혁신 제품 개발에 힘을 실게 한 의도로 풀이되는데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부는 작년에 세탁기 그 유리문 깨짐 사고로 논란이 된 데 이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비 위축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생활가전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그 한종희 그 부회장이 최근에 기자 간담회에서 항상 목표는 1등이다. 1등이다. 그래서 생활가전 사업을 DX 부문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키워나가겠다고 그런 포부를 이제 밝혔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한번 또 다가서도록 할 것 같고요. 이재용 그 회장이 이제 설을 맞아가지고 새해 출산한 임직원과 외국인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을 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회장은 이달 출산한 여성 임직원한테 64명인가 봐요. 삼성전자 최신형 공기청정기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공기청정기와 함께 전달한 카드에 가정에 찾아온 소중의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항상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그렇게 썼네요. 이 회장은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룬 그 외국인 직원 가족 180명에게도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하고 기프트 카드를 선물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앞서서 이 회장은 지난해 추석 때는 삼성 계열사 직원 중 다자녀 가정에는 최신 모바일 기기를, 장기 해외 출장 중인 직원 가족한테는 굴비 세트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주 이 회장님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또 재밌는 이야기네요. 보니까 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그 전국 금속 노동조합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그 판매직 등 이 서비스직 포섭에 나섰는데 현대차하고 기아 지부 생산직의 대규모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줄어가지고 이 조합비 수입을 메울 대안이 필요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금속노조가 그래서 이달 현대차 등 각 지부에 전달한 조직혁신 토론안에 따르면은 금속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1월 18만 2천 명에서 올 1월에는 17만 6천 명으로 한 6천 명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줄어든 것은 5년 새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금속노조 조합원이 감소한 것은 그 소속 지부 중 가장 규모가 큰 현대차 기업에서만 지난해 말 총 3천 명 정도가 정년 퇴직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하네요. 현대차 기업 노조원은 총 7만여 명으로 금속노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데 이 조합원 감소는 금속노조 그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작년 결과 수입은 약 585억 정도 되는데 21년 대비 약 5억 정도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결산 수입이 감소한 것도 최근 5년 새 처음이다. 특히 작년 결산 수입은 예산을 잡을 때의 계산보다 한 10억 가량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금속노조의 대책은 물류 판매 등으로 이제 제조업 전후방 산업으로 조직화 대상을 넓히는 것인데 1차 타깃으로 또 삼성 디지털 브라자, LG 베스타샵 등 이런 근무하는 판매직을 이제 정조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근무하던 1962년생 그 생산직 2,200여 명이 지난해 말 정년 퇴직을 했죠. 생산직의 무더기 정년퇴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 끝자락인 1960년대 후반 출생자가 60세가 되는 2020년대 후반까지 매년 한 2,000명 정도가 회사를 나갈 것 같아요. 기아 역시 매년 1,000명가량의 생산직이 정년퇴직을 맞게 됩니다. 전체 조합원 중 그 현대차 기업근로자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그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에 이런 변화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데 조합원 숫자에 따라서 결성됐던 그 세력과 이 재정이 동시에 악화되죠. 그 금속노조가 이제 처리 노동자를 넘어서 이제 서비스직으로 이제 포섭 대상을 늘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노조가 이달 현대차 등 각 지부에 전달한 그 금속노조 조직혁신 토론안에 따르면은 현대차, 기아 그 정년 퇴직자를 포함해가지고 매년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안팎이 정년 퇴직을 이유로 조합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는 작년 말 정년 퇴직자는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21년까지 조직 확대 사업으로 정년 퇴직 조합원 수를 상기했는데 22년은 그 확대가 정체되면서 정년 퇴직자 수를 따라가지는 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조합원 감소는 그 노조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금속노조의 그 기본 재원은 각 조합원 통상 임금의 1%에 해당하는 조합비예요.
그 노조는 작년 임금 인상 효과로도 작년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금속노조 결산 수입은 지난해 약 585억 정도, 전년 대비 5억 원가량 줄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재정 악화에 따른 자구책까지 마련하고 있고, 이 사무실 축소 등이 대표적인데, 노조 측은 긴축 재정을 편성해서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 쪽으로 조직화 대상을 늘리는 것도 그 금속노조의 자구책 중 하나예요. 그 노조 측은 생산공장 등 어느 한 사업장의 노조는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면서 물류, 판매, 서비스 등 제조업 전후방 모든 산업에 이르는 조직화가 필수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생산직을 넘어서 서비스 그 직의 노조 가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포섭 대상으로는 아까 삼성전자 판매의 그 삼성 디지털 프라자, 그 하이프라자가 그 운영하는 LG 베스트샵 등에서 일하는 판매직을 제시하는 것 같아. 이 두 회사만 합쳐도 직원이 한 8,000명 정도 달하는데, 삼성전자 판매하고 하이프라자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각각 10%, 한 20% 수준인데, 이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 대기업 그 계열의 수입차 딜러와 딜러사, 뭐 영업직, 뭐 콜센터, 텔레마케팅 직원, 뭐 렌탈 제품 유지 보수 직원 등도 포섭 대상으로 꼽았다 그럽니다. 금속노조는 서비스직에 대한 그 조직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던데, 물류, 영업, 서비스 등은 대부분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큼 기존 현대차, 울산 공장처럼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업장과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겠죠. 그 노조 측은 삼성 디지털 프로자나 LG 베스트샵은 근무지별로 한 2명에서 한 20명씩 그런 쪼개진 그 현장이 전국에 400여 개에 달하겠죠. 그 대공장과 비교했을 때 조직화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화의 첫 단계에서부터 노출림이 있더라도 그 노조 준비 사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게 금속노조의 전략이겠죠. 이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전국 순회를 통해서 노조 가입을 설득하고 SNS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데, 특히 그 초기의 조직화 이후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금속노조와 해당 지부, 현장 근로자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노동계 관계자도 일부 대기업 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전념했던 금속노조가 이제 생산직 고령화라는 부메랑을 맞은 거다.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고착한 그 대가를 뒤늦게 좀 치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까지 포섭을 할 정도면 참 노조도 이제 심각해지는가 봐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극저예산 그 펠리클이죠. 펠리클 이 자체 수급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현재 그 파운드리 수율을 높여줄 핵심 부품인 EUV 펠리클은 외국산이 선점하고 있고 국산화가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 국내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사 그 FST하고 SNS텍이 양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 EUV 펠리클의 국내 양산이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로부터 약 430억, 한 658억을 투자받은 FST하고 SNS텍의 그 EUV 펠리클 투과율이 상용화를 논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도 그 자체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중소기업이 그 연내 상용화 이제 성공하면은 이 단숨에 이제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FST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투과율은 90%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NS틱도 이르면 올해부터 투과율이 90% 넘는 EUV 펠리클 양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 또한 투과율이 이제 88% 수준의 자체 EUV 펠리클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EUV 펠리클은 공정 미세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EUV 동황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부품인데, 이 포토마스크 그쪽에다 이제 먼지가 붙지 않도록 씌우는 얇은 필름을 말해. 그래서 이 불량률을 낮추고요, 웨이프 투입량을 줄여가지고 삼성과 TSMC가 확보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EUV 포토마스크 가격이 개당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EUV 펠리클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달하는 고가인데, EUV 포토마스크는 전용 펠리클이 없으면 한두 분만 쓰고 버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들은 오염된 그 비싼 포토마스크를 매번 바꿔가면서 회로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세척해도 불순물이 붙기 때문에 수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교체로 이어지는데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겠죠. 그 문제는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투과율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요구하는 최소 투과율은 90%인데 ASML이 2021년 미국의 그 반도체 장비 업체 그 테러다임과 합작해서 투과율 90%의 그 펠리클을 개발했고 일본의 미쓰이와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뒤에 이 부품을 일부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TSMC는 그 3년 전부터 이 부품을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일부 공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삼성과 수율 격차를 이 부품에서 냈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EUV 펠리클을 생산하는 미쓰이화학의 물량은 많지는 않고 TSMC 제품은 투과율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삼성전자의 그 자본력과 경험,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국산을 완성하고 표준을 만들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글로벌 점유율이 확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V 펠리클 국산화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그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EUV 가치 사슬 구축에 정부가 힘을 실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21년 2천억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1조 5천억대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SML은 투과율이 그 95%를 바라보는 제품 개발에 나섰고 TSMC는 펠리클 자체의 생산을 20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인텔도 EUV 펠리클 수급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폭발하기 전 국산화에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그 서울대 교수도 그러네요. 반도체 공정이 EUV로 전환되고 있어서 그 수율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EUV 펠리클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현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뭔가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쌓아뒀던 재고가 유례없는 그 수요 절벽을 맞아가지고 중장기 그 리스크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삼성에서는 감산은 없다. 그 전략의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추가 감산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업계에 따르니까 메모리 반도체 유통 재고는 당초 시장 예측보다 더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D램 유통 재고 일수가 스마트폰용이 7주, 서버 및 PC용이 13주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 달 전후의 그 적정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의 그 지난해 말 그 기준을 했을 때 D램 보유 재고도 15주 정도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칩 가격을 낮추면은 공격적인 판매를 감행했음에도 재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 서버용 D램이나 공급업체 재고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메모리 칩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유통 재고는 고객사의 추가 할인 요구, 공급업체 간 재고 소진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이미 한계의 그 원가까지 하락한 그 낸드와 달리 그 D램은 아직 제품 가격이 손익분기점 수준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D램 가격이 추가 하향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최대 20%, 2분기에는 최대 10% D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존 전망치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증권사에서. 실제 가격은 이를 하회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데 올해 1분기 서버용 D램 판매량도 역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와 시장에서는 삼성의 그 전략의 변동이 생길지 관심이에요. 삼성전자는 그간 인위적인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이런 경기 불황 속에서 경쟁사들이 줄줄이 감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것이고 하지만 예상보다 시장 수요가 부진하면서 오는 31일 실적 발표에서 그 변화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올해 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조 3천억을 기록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 줄었고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10% 초반대였던 낸드 플래시 사업은 적자를 거둔 것으로 추측되고 내년 1분기에는 D램 사업 역시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 메모리 사업 부분에
적자 기록은 2009년 1분기가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분기부터 생산 라인 재비치와 신규 증설 지연, 그리고 미세 공정 전환 확대 등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감산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삼성의 간접적인 그런 감산이 현실화되면은 그 효과는 한 2, 3분기부터 나타날 것 같고, 하여튼 하반기 글로벌 D램과 낸드 공급의 7% 축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른 메모리 업체들은 이미 그 불어난 재고량을 감당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어요. 그 2위인 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마이크론이 2023년 1분기 2억 900만 달러죠. 2억 900만 달러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그 증권가에서도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1조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하이닉스의 경우 추가 감산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난해 보니까 3분기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 수급 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투자 축소와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당시 1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됐던 그 올해 투자 규모를 50%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을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네요. 이렇게 또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건 없어요. 다들 그렇지 않겠냐 뭐 예상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소식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연휴 끝났어요.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